안녕하세요. 부동산 하면 박 대표입니다. 요즘 부동산 중개업 하시기 어떠신가요? 너무 힘드시죠? 부동산 침체다, 거래 절벽이다. 그로 인해 매달 1200곳의 부동산이 줄폐업한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도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경기인 와중에도 계약을 잘하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약을 못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계약을 못하겠거니 생각을 한다거나, 계약이 안 되는 사무실을 비워두고 투잡을 뛴다는 분도 계시고, 적금을 깨서 월세를 낸다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봐도 공인중개사 폐업했다는 영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시험 공부를 하고 힘들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개업을 했을 텐데, 폐업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셨겠어요. 요즘 왜 나만 계약이 안 되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오픈한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 예상된 시기였어요. 저도 처음에 부동산을 개업하면서 몇 달 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제가 있는 단지에는 저를 포함해서 부동산이 3곳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저와는 공동중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더라고요. 기존 자리를 인수했지만 생각보다 물건도 없고, 물건이 있어도 손님들이 좋아하는 A급 물건은 옆 부동산에만 있고, 그 옆 부동산은 저와는 공동중개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참 서러웠던 적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 개업할 때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월세 등 고정비용만 제외하고 제가 가지고 가는 돈이 딱 300만 원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개업을 하고 보니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꿈의 숫자더라고요. 손님이 와도 좋은 물건이 없으니 계약이 안 되고, 계약이 안 되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악순환의 연속이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손님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멍하니 앉아 있는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던지요. 그 속담 아시죠? 지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이요. 그 당시 제가 궁지에 몰린 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왕 시작한 일, 매출로 1등 한번 해보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두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3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출근을 오전 9시 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 앞에 아침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유치원 차를 태운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출근하면서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엄마들에게 인사를 하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들에게 이 부동산 사장은 성실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엄마들 중에 만약 집을 내놓는다면 저희 부동산이 생각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무실 불을 밤새 켜놓고 퇴근했습니다. 제 사무실의 위치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에서 보면 딱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왔다 갔다 하는 입주민들에게 은연중에라도 저희 부동산 사무실이 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사무실 간판과 시트지를 바꿨습니다. 비포, 애프터. 처음 개업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 기존 간판에 제 이름만 변경해서 붙였습니다. 개업 초기 계약도 못하고 있는데 몇백만 원을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멀리서도 눈에 띄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길 건너에 홈플러스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저희 사무실 간판이 보이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효과는 어땠을까요? 제 노력을 알아주는 것처럼 물건 접수가 많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손님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계약을 마친 후 나가면서 부동산이 바로 옆에도 있었네요.
근데 왜 전 사장님 사무실만 보였을까요?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눈에 띄게 하자는 제 전략이 통하는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개업하고 전월세 계약서는 써봤지만 몇 달 동안 매매 계약서를 한 번도 못 쓴 거예요. 실거래가가 올라오는 거 보면 경기가 안 좋아도 매매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왜 나만 매매 계약을 못 하는 걸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정답은 바로 녹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통화 녹음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통화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녹음은 통화 녹음뿐만 아니라 손님과 미팅을 할 때, 집을 보여줄 때, 공동중개로 집을 보여줄 때 등 모든 것을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이후에 사무실에서 그날 녹음한 것을 들었습니다. 통화 녹음은 물론이고 손님과 미팅할 때 녹음한 내용, 집을 보여줄 때, 공동중개로 집을 볼 때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손님에게 응대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집 보여주기 급해서 또는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손님의 이야기를 놓친 부분이 없는지 또 집을 보여줄 때 내가 한 말 대신 다른 말을 했다면 어땠었을지 그리고 다른 대표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손님들을 응대하는지 등등을 2달 정도 녹음을 하고 듣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동안 매매 계약서를 한 번도 못했던 제가 하루에 계약서를 몇 개씩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 저랑 공동중개 안 하겠다고 하셨던 대표님들도 한 분, 2분 저와 공동중개 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렇듯 중개업을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방법을 찾으니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요즘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퇴근하고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냐면요. 중개업이라는 직업이 주는 되게 폐쇄성이 있어요. 중개업은 한 건의 계약으로 희비가 나뉘죠.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처음 중개업을 시작할 때 주변 부동산의 텃세도 심하고 초보 공인중개사여서 모르는 게 있는데도 물어볼 것도 없고 힘들고 지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막상 업무적인 얘기다 보니 설명하다 지치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제가 지금까지 중개업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생각에 대해서 공유하고 특히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의 소통 창구가 되고 싶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중개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고객의 행복을 중개하는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